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청년정책 조정실장님한테 좀 묻는데 좀 나올 동안은 좀 시간을 좀 멈추시죠. 네,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. 청년정책이 총 얼마나 있나요? 네, 지금 올해 시행계획의 중앙부처가 339개,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한 1,500여 개, 그리고 기초지자체도 한 1,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, 뭐 2,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3,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책이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,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2,000개, 3,000개를 내가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그 나한테 맞는 정책을 찾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고요. 예산도 2,000개, 3,000개로 다 흩어져 버리니까 이제 힘 있는 정책, 핵심적인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, 또 여러 가지 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비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? 네. 그래서 그 2022년에 중기중앙회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인식 조사를 했는데, 그때 나온 얘기들도 대부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정보 탐색이 어렵다, 나한테 맞는 정책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한 40% 되고, 청년 취업 정책 또는 서비스 이행을 잘 모르겠다는 것들도 한 이제 38% 정도 되고, 알아도 이게 실효적이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생각을 해봐도, 제가 사회에 처음 나갔는데 너무 막막해가지고 주거 문제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고 일자리 문제도 지원 받아야 되겠고, 아직 일자리 하기에는 내가 좀 적절치를 않아가지고 다른 사회 활동들을 하는 것들에 지원을 받아야 되겠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그럼 이걸 내가 혼자서 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거나 검색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, 청년들의 심정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. 다음을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의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청년 정책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그 청년 참여 계약, 뭐 지원 계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청년에 맞게끔 여러 정책들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, 그 정책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주는, 이게 약간 패키지형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같은 것들이 수용이 되는데,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뭘까? 그럼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건 없단 말이에요. 이재명 정부에서 좀 딱히 좀 대표적인 청년 정책 이런 게 좀 딱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이 전달 체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2,000개, 3,000개 되는 정책들을 그 청년들 스스로가 찾아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전달 체계가 중요한데, 그 전달 체계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,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제 만든 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 온통 청년이라는 거죠. 네. 온통 청년이라는 건데, 그것도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는 그 상담이 월 평균 한 380건 된다고 그러는데, 그게 온통 청년에 그 해서 해주는 상담이 월 평균 380개라는 거죠. 네, 그런 내용이고요. 지금 온통 청년이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개시를 해. 대답은 좀 한번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때는. 근데 이제 380건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중앙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전달 체계, 온라인 전달 체계인데, 그게 그 목표한 수치에 맞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 들고,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신청까지 했는지는 점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또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좀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그 정책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상담을 이어줘야 되는데, 그런 연결 체계도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.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따로따로 지금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,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, 그런 의문이 있고요.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또 이 통합 플랫폼이 있어요. 정책 안내해주는. 그럼 이거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온통 청년이라는 것들은 좀 중복되는 건 아닌지, 그런 또 의문도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앙정부도 이게 온통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각 부처마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고용노동부, 아마 고용노동부는 같이 하는 것 같고, 여가부도 있어야 되고, 각 또 뭐 그 국토부도 주거정책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,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냐, 이제 그런 좀 의문이 있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프라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면 한 2,000개 정도의 정책을 알고 그 해당 청년에 대해서 알맞은 정책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패키지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,
이런 상담하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종합적인 정책을 이해해가지고 그 상담을 해줄 능력이 되느냐, 그런 좀 의문이 드는데, 2024년 자료에 보니까는 청년 매니저가 한 187명 정도 이렇게 양성이 됐다고 그러는데, 187명으로 전체적으로는 좀 국무조정실이 이거를 이렇게 딱 국무조정실이 책임지는 행정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지.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이제 일단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종합해가지고 전달시키게 운영하는 데가 이런 국무조정실은 직접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청년 정책의 주요 메인 부서가 국무조정실이라는 것은 좀 특별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청년 정책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조금 체계적 종합적으로 만들고 전달시키는 가능한 것들을 한번 이해하는 정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일단 온통 청년은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노동부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 청년 포털을 운영을 하다가 그게 너무 일자리 위주로 돼 있다 해가지고 이제 주거 뭐 생활복지 이런 걸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국조실로 이관이 됐습니다. 2년 전에 이관이 됐고 올 2월에 이제 개시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그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까지 지금 다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. 아직 덜 됐는데요.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이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고 문제는 이제 대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2천여 개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또 내가 탈 수 있는 지원금이 뭐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이제 저희가 2차 구축 사업을 합니다. 그래서 2차 구축 사업이 되면은 맞춤형 검색이라고 해서 본인의 이제 소득, 나이, 지역 이런 걸 넣으면 각 지자체, 자기의 살고 있는 지자체까지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통 청년에 지금 접속을 저희가 링크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 좀 덜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온통 청년 안에 들어가면 자기 지자체 거기 오프라인 센터도 홈페이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업들을 직접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너무 좀 청년센터, 그 다음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, 또 일자리 플러스 센터,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, 또 이제 그 청년 미래센터라든가 여가부 이렇게 각각 이제 각 지자체에 너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. 중앙하고 광역하고 기초하고 오프라인 센터들 간의 연계가 좀 부족하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